지금 바로 당신의 통장을 한번 열어보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찍힌 숫자, 그 숫자가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지금이랑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한국 기준금리가 2.5%, 미국은 4%대, 원달러 환율은 1,460원 선을 오가고 있네요. 이런 숫자들은 뭐 계속 변하겠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갈수록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할 것인가? 단 3가지 종류의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를 이용해서요.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니? 굉장히 솔깃한데요. 네, 뭐 복잡한 경제 분석이나 매일 뉴스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적금 붓듯이 자동이체만 걸어두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은퇴하면 일로부터의 해방, 이걸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현금 흐름의 중단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숨어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수도꼭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 통장은 구멍난 양동이가 되는 거고요. 물은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고. 바로 그 지점이죠.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부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적은 따로 있어요. 다들 뭐 경기 침체다, 주가 폭락이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사실 가장 치명적인 적은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자산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이죠. 예를 들어 지금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10년 뒤에도 통장에는 똑같이 1억 원이 지켜 있겠죠.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의 7천만 원어치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아무도 안 훔쳐갔는데 3천만 원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저희가 가상의 인물 김대리 사례를 들어보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35살의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가 노후 준비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30년간 저축하기로 해요.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원금만 1억 800만 원이에요. 오, 1억이 넘네요? 네. 와,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며 안도하죠. 하지만 김 대리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예금이자가 연 3%라고 가정해보죠. 근데 연간 물가 상승률이 평균 2.5%라면 실질 수익률은 고작 0.5%에 불과해요. 돈이 불어나는 속도랑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 세금도 있군요. 그렇죠. 그 쥐꼬리만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15.4%를 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는 제로금리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3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통장에 찍힌 1억 800만 원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마법이자 함정입니다. 30년 후 김대리의 통장에 찍힌 그 1억 원이 넘는 돈, 그 돈의 실제 구매력은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6천만 원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치삼해. 30년 동안 아끼고 모았는데 내 돈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네요. 야,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열심히 저축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목표는 1억이라는 목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30년 후에도 월급처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주식이 오를까, 어떤 코인이 대박일까 하는 종목 맞추기 게임의 함정에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시장 전체를 사는 전략, 즉 ETF입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요, 슈퍼에서 수많은 과자 중에 새우깡 하나만 고르는 것과 같아요.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죠. 아, 하지만 ETF는 새우깡, 양파링, 포카칩이 모두 들어있는 묶음 과자 상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과자가 갑자기 인기를 끌든 많은 그 묶음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니 훨씬 안정적이죠. 묶음 과자 비유 재밌네요. 그럼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은 좀 평범한 거 아닌가요? 소위 말하는 대박의 기회는 포기해야 하는 거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와 갬블러의 차이죠. 우리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 치킨집 하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강남점이 잘 되든 강북점이 망하든 리그 전체, 즉 치킨 산업 자체가 성장하면 돈을 버는 구조죠. 아, 개별 선수가 아니라 리그 전체를 소유하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사람이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개별 선수의 컨디션에 도박을 거는 게 아니라 리그 전체의 흥행에 투자한다. 명쾌하네요. 그럼 이제 그 리그를 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봐야 할 텐데 어떤 것들로 채워야 할까요? 좋은 투자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망망대해를 건너려면 세 가지 핵심 부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 엔진? 둘째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지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중심을 잡아줄 닷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구성할 세 종류의 ETF입니다. 엔진, 지도, 닷. 비유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가장 먼저 배를 움직일 엔진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엔진의 역할은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려나가는 성장 동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 500개를 한 번에 사는 겁니다. 500개 기업을 한 번에 산다니. 정말 강력한 엔진이겠네요. 근데 기업이라는 게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제가 샀는데 그 안에 있던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죠? 일일이 신경 써야 하나요? 그게 바로 이 ETF의 진짜 마법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수가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줘요. 과거 필름 카메라의 제왕이었던 코닥,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니까 자연스럽게 지수에서 퇴출됐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테슬라 같은 새로운 혁신 기업이 채웠죠. 우리는 그냥 이 바구니를 들고만 있으면 썩은 사과는 알아서 빠지고 싱싱한 사과로 계속 채워지는 셈입니다. 자동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해주는 엔진이라니 정말 편리하네요. 그런데 이 엔진만 믿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데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 전체가 폭락하면 이 강력한 엔진도 그냥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번째 부품, 바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도의 역할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배당 성장 ETF예요. 배당 성장 ETF요? 네, SCHD 같은 상품이 대표적인데요. 이 ETF는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처럼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들려온 아주 현금 흐름이 탄탄한 우량 기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콜라를 마시고 약을 사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하며 우리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주죠. 아하, 성장을 책임지는 엔진이랑 현금 흐름을 책임지는 지도를 함께 갖추는 거군요. 그럼 이 둘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그건 나이에 따라, 그러니까 은퇴까지 남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0대처럼 투자할 시간이 20년 이상 남았을 때는 성장 ETF 70%, 배당 ETF 30% 정도로 좀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50대에는 성장 50%, 배당 50%로 균형을 맞추고 60대 이상에서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성장 30%, 배당 70%처럼 지도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엔진과 지도의 조합으로 속도와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가끔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주식시장이 20, 30%씩 폭락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때는 엔진도 지도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배가 통째로 뒤집힐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우리에겐 마지막 부품, 닻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태풍 속에서 우리 배가 뒤집히지 않게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는 안정장치죠. 바로 채권이나 금 ETF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식을 빠른 토끼에 비유한다면 채권은 느리지만 꾸준한 거북이에요. 아, 토끼와 거북이. 네, 평소에는 토끼가 배를 힘껏 끌고 가다가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거북이가 배가 뒤집히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죠.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군요.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나요? 솔직히 제 계좌가 마이너스 20% 찍혀 있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닻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심리적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20% 폭락했을 때 채권이 섞인 포트폴리오는 10% 정도만 하락하게 됩니다. 손실폭이 줄어들면 더 떨어지기 전에 다 팔아야 해라는 공포심에 투매하는 최악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어요. 금 ETF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강력한 보험이 되어주죠.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를 할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부품, 엔진, 지도, 탓을 어떻게 사모아야 할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 말이 있는데 솔직히 언제가 싼 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예측이 아닌 규칙이에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 대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가져오죠. 주가가 비쌀 때는 적은 수량을, 쌀 때는 많은 수량을 사게 되니까 결국 내 평균 매입 단가는 중간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돈을 넣는 건 정말 강심장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 바닥에서 사면 더 이득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 텐데요. 그게 바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한 방을 노리며 시장의 저점을 잡으려다 영원히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 상승장을 놓치고 반대로 폭락장에서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어요. 지난 30년간 주식시장 수익의 대부분은 단 50일간의 폭등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50일이요? 30년 중에? 네. 시장 타이밍을 잰다고 들락날락하다가 이 50일을 놓치면 장기 수익률은 처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포기하고 규칙적으로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측 대신 규칙을 따른다. 그럼 이 원칙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시 김대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35세의 김대리가 생각을 바꿔서 매달 30만 원을 이 세 가지 ETF에 나눠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후 그가 은퇴하는 65세가 되었을 때 원금 1억 8천만 원은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입니다. 이 3억 8천만 원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일부 매도를 통해 월 1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월 150만 원이요? 네. 여기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더하면 월 250만 원의 생활비가 마련되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렇게 생활비를 쓰고도 원금 3억 8천만 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불어난다는 겁니다. 자본이 스스로 월급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죠. 와. 반면에 김대리의 친구 이 부장은 30년간 예금만 했잖아요. 그 결과 1억 7,500만 원을 모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은 8,300만 원 수준이라고 하셨고요. 결국 원금을 계속 깎아먹으며 노후를 보내야 하고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겠네요. 정말 한 끗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50대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략 수정이 필요할 뿐이죠. 엔진의 비중을 줄이고 지도의 비중을 50%까지 높여야 합니다. 성장 40%, 배당 50%, 채권금 10% 정도로요. 월 50만 원씩 10년을 투자하면 약 8,5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만들 수 있고 이건 월 30만 원 정도의 추가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하거나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전략을 더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60대이고 퇴직금 1억 원이 전부인 상황이라면요? 이때는 정말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60대에는 자산 증식보다 현금 흐름과 자산 보존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엔진, 즉 성장 ETF는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고 배당 70%, 채권금 3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이 경우 1억 원으로 월 23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저소득이라도 반드시 이를 병행하고 이 1억 원은 든든한 비상금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진짜 실행에 옮겨야 할 텐데요. 막상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 5단계를 좀 알려주시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계좌부터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냥 일반 증권사 계좌 말고요. 반드시 ISA나 연금저축,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왜 굳이 그 계좌들을 이용해야 하나요? 그냥 아무 계좌나 쓰면 안 되나요?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이 계좌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나중에 아주 낮은 세율로 떼거나 혹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세금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실질 수익률이 연 1, 2% 올라가는 공짜 수익을 얻는 셈이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세금이 공짜라니 이건 무조건 해야겠네요. 계좌를 만들었어요. 다음은요? 두 번째, ETF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세 가지 종류에 맞춰서요. 예를 들어 성장 ETF는 코덱스 미국 S&P 500TR, 배당 ETF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채권 ETF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걸 사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날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는 자동 이체 설정입니다. 증권사 앱의 적립식 자동 매수 기능을 활용해서 월급날 바로 다음날 내가 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ETF가 사지도록 설정하세요. 선투자, 후 소비 습관을 강제로 만드는 겁니다. 아, 나 자신을 믿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군요. 저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네요.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 5년에 한 번씩 비중을 조절합니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30대에서 40대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앞서 설명한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비중에 맞춰 엔진과 지도의 비율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다섯 번째 단계는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 재투자입니다.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지 말고 그 돈으로 같은 ETF를 한 주라도 더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의 마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월급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엔진, 지도, 닷, 이 세 가지 부품으로 나만의 배를 만들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부품을 사모으고 배당금은 반드시 재투자해서 배를 더 키우고 나이에 따라 배의 구조를 조금씩 바꿔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10년, 20년, 30년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 지속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하죠. 시장은 반드시 폭락하는 순간이 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팔아치울 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동참하는 순간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시장은 언제나 회복하고 우상향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김 대리와 이 부장의 30년 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30년 후 자본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원금이 바닥날까 걱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의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숫자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 알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낸다면 72 나누기 8, 즉 9년마다 자산이 2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1억이 9년 뒤 2억이 되고 18년 뒤 4억이 되는 거죠. 자, 내 돈이 스스로 일하는 속도를 알게 된 지금 당신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